네, 안녕하세요.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 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이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는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SEC에서도 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앵글이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제 암호화폐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통화를 지향했었죠. 마침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통화를 지향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막 이럴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한 1990년도부터 약 한 2020년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중국 사랑에 빠져 있을 당시를 보게 되면 개인보다는 전체, 그 다음에 어떤 주권 국가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 가상 공간의 인터넷 세상,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역사관이나 가치관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이런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개인 존중이 좀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많이 희석이 되고, 역사 판단도 희석이 되고, 주권 국가도 희석이 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통화로서 암호화폐가 등장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게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 이제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트코인은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통화라는 게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런 사회적인 시기라고 하면 몰라도 지금 막 바뀌고 있으니까, 현재는 그래서 통화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이제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오래 그랬었고, 그런 나라에서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진국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이고, 자금 세탁의 도구로도 많이 쓰이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어떤 금융 자산으로서도의 그런 가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런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판이 또 바뀌어갖고 한 30년,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어지던 그 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신냉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을 앞두고 친서방의 가치를 다시 살리고, 이제 주권국가로서의 가치를 다시 살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유럽으로, 동남아시아로, 중동으로, 심지어 호주로, 캐나다로 막 이렇게 수출이 돼. 그게 뭐겠어요? 주권 국가와 개인 보호를 위한 게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제 상장을 안 하고 계속 이제 테스트넷에 있으면서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바는 어느 국가가 관리해도 상관없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미 제도권 경제에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현물 ETF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거는 추세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이제 니콜라스 부부가 하게 된 거죠. 이런 와중에서 방금 전에 뉴스가 나온 거를 보면은 그 SEC 미국 증권거래소 그 집행 변호사의 라단 스튜어트라는 여인이 이제 화이트 앤 케이스라는 자산운용사로 옮겼나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8년간 니네 증권이야, 이거 보완해, 이거 상장 안 돼, 이거 상장 폐지해, 이런 거를 하던 여인이 투자 자문사로 갔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보면은 이게 아주 뉴스가 됐나 봐요. 나온 지 한 5-6시간 정도 뉴스 나왔는데, 파트너로 갔으니까 높은 사람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자문, 그러니까 이제 코인 회사라든가 이런 거래소가 SEC 조사나 조사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거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안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된다, 이렇게 신문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암호화폐 주류 시장에 들어왔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SEC에서 하던 것처럼 투자자 보호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투자자 보호의 우선순위를 두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KYC죠. 그래서 제가 이 어느 국가가 관리해도 상관없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놔야겠다는 참 독특한 그런 정말 막노동에 가까운 KYC를 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 그런 것이 아주 참 독보적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변호사 라단 스튜어트라는 이제 여성 변호사가 8년 동안 SEC에서 했으면서 계속 이제 SEC 소송 담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FTX, 리플랩스 이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원고라는 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법적 분쟁도 했었고 리플도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제도권으로 왔다, 주류 금융시장으로 왔다. 이거는 암호화폐가 이제는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옥석이 가려주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기본 이제 옥석은 보통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데, 저도 참 남 가르치려다 보니까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맨날 하위 테스트가 뭔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위 오렌지 농장, 미국에서 1930년대 오렌지 농장에 투자한 게 이게 투자한 거냐 뭐 한 거냐. 그래서 투자했으면 증권이잖아요, 그죠? 돈을 빌려준 거랑 투자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봐보세요. 하위 테스트를 증권 판단 기준은 하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증권 판단 기준은 뭐냐면요. 첫째, 돈을 투자했느냐, 투자한 게 돈이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파이오니어들은 돈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동력이나 정신적으로 기여한 것은 돈이 아니므로 투자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현재까지 파이코인은 지금은 투자가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사면 달라지는 거죠. 상장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대부분 뭐 어떤 코인을 사고, 저도 비트코인 말고 뭐 다른 파이코인 말고 다른 코인 사고 있지만, 그거는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 그러면 증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는 코인이 코인 발행 회사로 가는 거죠. 그러면 투자한 돈이 어떤 공동 기업에 있다, 그럼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자기가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집단의 노력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파이코 팀이라든가 해커톤의 그 개발자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수익을 얻는 거는 투자로 보지 않은 거니까 파이코인 채굴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세상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서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서 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 변호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벌써 1930년도 오렌지 농장에서부터 이런 게 있는 게 있는데, 투자를 했으면은 제3자가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3자가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서, 야, 리플, 뭐 스팀, 뭐 테라,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빼고, 비트코인은 이제 상품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하위 테스트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이유는 뭐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코인들이 하느냐? 비트코인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상품이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하는 거래소는 또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하고 코인 발행회사에 대한 지금 규제가 이제 올해 중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다 왜 드리느냐? 아니 뭐 이렇게 영상 보니까 뭐 6월 달에 상장한다, 뭐 업비트에 상장한다, 바이낸스에 상장한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부안해동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저는 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자기가 갖게 된 부는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이런 거를 계속 가리키는 게 정말 다른 코인과 다르게 파이코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부자가 된다, 돈 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저도 비트코인 2012년도에 저한테 정보는 잡혔어요. 접수는 했어요. 근데 소화도 못하고 흡수도 못했어요. 그만큼 의식 수준이 제가 낮았던 거죠. 저의 의식 수준은 그냥 생존하고 생식 의식 수준에 머물러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식 수준이 좀 사회의 변화라든가 발전하는 기술이라든가 기술의 흐름으로 봐서는 다음 단계는 뭐라든가 이렇게 이제 막 좀 넓게 보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빨랑 올라타가지고 돈을 벌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죠. 물론 사기꾼들도 많고 의도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아무튼 그런 걸 먼저 포착한 거죠. 그런데 생각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정보 접수,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낮은 수준의 의식 단계에 저도 2012년도부터 있었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의식 수준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미국은 이런 빈곤을 없애지 못하느냐. 뉴욕 시내에 이런 텐트촌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아파도 받고, 또 다른 문제로 힘들어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프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으로 힘들으면은 살아남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그러면 생존 의식과 생식 의식밖에 없게 되거든요. 생각 레벨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생각 레벨이 낮아지게 되면 시대의 흐름 같은 건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 레벨이 낮은 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언제 상장해요, 얼마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절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게 코어팀이잖아요. 코어팀은 아까 말씀드렸 굉장히 바람 불 때 노젓는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느 국가가 관리해도 상관없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겠다. 왜? 대세는 암호화폐니까.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일에다가 이제 이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도 다르죠. 참 젊은 사람들이고 부럽고 잘하고 있고 이런 데와 인연이 돼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저 하고 있어요. 이게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 할 일이 눈에 보이고 막 생겨나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파이챗, KYC, 그다음에 월릿, 브레인스톰, 디벨롭, 파이어사이드 포럼. 지금 파이 코어 팀에서 파이오니어들한테 하는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성과주의를 해갖고 락업하세요, 보안 서클 하세요, 방패하세요, 하세요 이래갖고 이걸 점점 저도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의식 수준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고, 가장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높아지는 거 보면 파이챗이에요. 야, 이거 잘했다 그러면서 좋아요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코인을 주는 거죠.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작품도 사주고 올려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에다가 암호화폐로 마음을 이게 의식 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진국에서 의식 수준이 낮은 데서는 팁 안 주지 않아요. 선진국은 팁을 주잖아요. 내가 돈 내고 밥 먹는데, 그런데 돈 내고 밥 먹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 참 서비스가 고맙다 그러면 팁 주잖아요. 그런 게 의식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해커톤 같은 것도 계속 정보를 자세히 주고, 저도 초반에는 해커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 아니야, 슈퍼 개발자 못 구하는 거야, 이런 낮은 수준에서만 봤지만 어떤 생각을 공유하자, 이게 정보 해독 능력이 달라지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2012년도에 비트코인 봤는데 정보 해독 능력이 없었다고. 의식 수준이 낮아서. 계속 의식 수준을 높여주고 있는 파이코인은 정말 이런 코인이라서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얘네들 이제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왜 썸네일을 이거를 제일 먼저 달았냐면, 어느 국가가 관리해도 상관없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의 지금 대척점에 있는
독특한 파이코인인데 얘네들 그거 보세요. 로드맵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코어 팀이나 우리 파이오니어들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어떤 거시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안 그러면 법적인 규제라든지 지금처럼 암호화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은 암호화폐 산업이 리플이건 이더리움이건 현물 ETF가 된다 안 된다 이런 uncertainty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컨트롤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보고 나서 오픈 메인넷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근본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 상장해요 어디에 상장해요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커피도사님 영상 보니까 올해 말에 오픈 메인넷 한다고 아주 넉넉하게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아마 커피도사님 정보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장땡이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공부나 하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산운용 규제라기보다는 그렇죠. 투자자 보호를 잘하는 암호화폐가 결국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디지털 자산 규제가 막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뉴스예요. 24시간도 안 됐는데 텍사스 암호화폐 회사 이런 이제 미국은 이렇게 야 너무하지 않아?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이러면서 암호화폐 회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거 토큰 상장이 왜 증권법에 위반이 되는데 이러면서 또 붙어보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유명 거래소 유명 코인을 상대로 야 니네 투자자 보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남의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니네들이 얼마를 갖고 있고 어디에 썼으며 회계 감사도 안 받고 뭐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 법적으로 지금 룰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을 한다? 그런 뉴스에 혹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대요. 내용은 지금 이제 제가 한 30년간 이런 가치 판단이 좀 말소가 되고 개인 존중이 좀 말소가 되고 주권 국가보다는 이제 실증주의 경제학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갔는데 아니다. 그래도 규범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이거를 이제 SEC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거는 이게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코인 발행해서 파는데 이게 뭐가 증권이야. 이건 그냥 우리 거도 상품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법상에 있는 증권법이라는 것은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영속적인 법인, 고잉 콘선으로서 영속적인 법인이 되기 위해서 투자자와 회사 사이에 지속적인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약정이 없어. 그러니까 법의 어떤 루프홀을 본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인 타당성도 있거든요. 법적인 면에서는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맞아도 사회적인 타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타당성 면에서 지금 SEC의 방향이 맞고 또 SEC에서 8년 동안 원고를 하던 사람이 이제 피고 측인 대로 가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합시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금 규모도 있고 세상의 흐름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준비는 파이코인은 5년 전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 굉장히 좋은 거죠. 파이코인 화이팅!